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건담들은 보통 다른 진영의 기체들을 압도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며 그 기체들을 압살합니다. 이렇게 건담들에게 제압당하는 모빌슈트들을 야라레 메카 또는 폭주갈바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야라레 메카들은 건담들의 성능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오히려 각 진영의 제식 장비라는 점과 양산형에서 나오는 특유의 낭만으로 인해 인기를 얻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시리즈, 그 중에서도 더브로 시리즈에 등장하는 양산형 기체들 야라레 메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담 더브로 시리즈의 세계관에서는 지구의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지구를 둘러싼 거대 태양광 발전기가 건설됩니다. 그리고 발전기와 지구를 연결하는 3개의 궤도 엘리베이터도 건설되죠. 이 궤도 엘리베이터들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구로 옮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이 궤도 엘리베이터를 두고 여러 번의 범지구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분쟁을 태양광 발전 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쟁을 통해 각 국가들은 모빌슈트라는 새로운 병기들을 개발하게 되죠. 참고로 이 분쟁의 배후에는 태양로를 탑재할 새로운 병기의 발전이 필요했던 솔레스탈 비잉이 있었습니다. 이오리아 슈엔베르그가 첫 범행 성명을 방송할 당시 건담을 기동병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오리아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모빌슈트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분쟁으로 인해 각 국가들은 모빌슈트로 무장하게 되고 궤도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3개의 거대 국가들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때 발전된 모빌슈트 기술들을 기반으로 솔레스탈 비잉은 건담을 개발하게 되죠. 작품이 시작하는 시점의 모빌슈트들은 화석연료와 전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체, 태양광 전기만을 사용하는 기체들이 있으며 하이브리드 기체들은 태양광을 사용하는 기체들에게 대체되는 시점입니다. 인류혁신연맹의 모빌슈트들은 다른 진영의 기체들과는 다르게 무겁고 단단한 이미지의 기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피드는 느리지만 방어력이 우수하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용이하죠. 먼저 설명할 기체는 과거 인여견의 주요 기체인 판통입니다. 판통은 중국어로 대식가 혹은 밥벌레라는 뜻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화석연료와 전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체입니다. 따라서 작품 시점에서는 굉장히 구형 기체이며 세르게이의 과거 회상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후 완전 전기 구동 방식인 TLN이 등장한 이후부터 남아있는 판통들은 암프로 개조되어 해외로 수출됩니다. 이 암프들은 작중 시점까지 중동 여러 국가들과 분쟁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어린 시절 암프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세츠나가 암프를 보고 PTSD를 느끼기도 하죠.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후부터는 전기로 구동하는 TLN이 등장합니다. TLN은 중국어로 철인이라는 뜻이고 이름에 걸맞게 걸어다니는 전차와 같은 컨셉입니다. 기동성은 떨어지지만 우수한 방어력, 높은 생산성과 범용성으로 인해 많은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먼저 기본 사양인 TLN 지상형은 우수한 방어력과 화력을 앞세워 인여견의 주요 전력으로 사용된 기체입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 소형 블레이드를 장비하죠. 하지만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다른 진영의 기체들과 달리 공중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품 중반부부터는 TLN 고기동형으로 점점 대체됩니다. TLN 지상형은 300mm 활광포를 장착한 장거리 포격형과 대공포를 장착한 대공형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대체한 TLN 고기동형은 호버링 능력과 비행 능력을 갖춘 기본형과 사막지형에서의 운영을 상정한 B형이 존재합니다. TLN은 우주사양 또한 존재하는데요. TLN 우주형은 자세 제어를 위한 여러가지 스러스터들과 다리에 거대한 탱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 안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있고 이 물에서 나오는 수소를 추진체에 이용하거나 산소를 생성하여 파일럿의 생명 유지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인여견의 모빌슈트 기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뛰어난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한 초인병사, 즉 초병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요. 참고로 이 초병 프로젝트 또한 솔레스탈 비잉이 뇌양자파를 실험하기 위해 비밀리에 개입했습니다. 이 초병 프로젝트를 통해 양성된 초병들은 초인적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TLN보다 뛰어난 모빌슈트가 필요했는데요. 이들을 위해 개발된 기체가 바로 TLN 타우츠입니다. 타우츠는 중국어로 복숭아라는 뜻이고 이름에 걸맞게 기체가 분홍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TLN은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파일럿은 카메라와 연결된 헬멧을 통해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TLN 타우츠는 전방위 모니터를 사용하죠. 거기다 기존의 TLN과는 다르게 전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TLN 타우츠를 바탕으로 시즌2의 세르게이가 탑승한 TLN 전 영역 대응형이 개발되죠. TLN들은 유사 태양로 탑재기가 등장한 이후부터 점점 도태되어 정규군은 일부만 사용하고 카탈론 같은 반정부 조직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방어력과 생산성으로 인해 이후에 개발된 어헤드의 모체가 되기도 합니다. 유니온의 모빌슈트들은 기본적으로 전투기 이미지를 가진 기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모빌슈트들이 기본적으로 비행 기능을 갖추고 있죠. 먼저 설명할 기체는 유니온의 양상기인 리아르도입니다.
태양광 분쟁 당시에도 사용되던 기체로 유니온 입장에서는 제법 구식 기체이죠. 120mm 리니어 라이플과 소닉 블레이드를 장비하고 탄환을 방어하는 디펜스 로드 또한 장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형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출격한 이후에는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격하기 전에 비행 형태로 출격할 것인지 모빌슈트 형태로 출격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안스판 설정이 존재합니다.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기체들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일럿이 탈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탈출 기능이 없는 기체들이 대부분인 건담 시리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륜적인 기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투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권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 같지만 의외로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아르도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된 모빌슈트가 작품 내에서 많이 등장하는 플래그입니다. 플래그는 작품 내에서도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의 기체입니다. 건담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기체였겠죠. 덕분에 아직 많이 보급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플래그의 파일럿들은 엄선된 에이스 파일럿들이 임명되며 자신들을 플래그 파이터라 부르며 자부심을 가지죠. 플래그의 가장 큰 장점은 공중에서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플래그 또한 리아르도처럼 출격 이후의 변형을 가정하지 않은 채 개발된 기체이지만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그라함이 매뉴얼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로 공중에서의 변형에 성공하며 어부지리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참고로 이 동작을 스탠딩 매뉴버 또는 그라함 스페셜이라고 합니다. 이후 건담에게 대적하기 위해 그라함의 요청에 따라 플래그 커스텀이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200mm 신형 리니어 라이플, 안티빔 코팅 등 최신 기술들을 탑재하였고 기존의 플래그보다 2배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지만 탑승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이기 때문에 파일럿인 그라함이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듀나메스를 압도하거나 빔 사격을 방어하는 등 성능 면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또다시 오버플래그라는 이름으로 개량되어 스론의 아인의 팔을 잘라낼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죠. 유사 태양로가 보급된 이후부터는 플래그로 건담을 쓰러뜨리겠다는 그라함의 광기에서 비롯된 GN 플래그가 등장합니다. 이 GN 플래그가 여러모로 괴상한 것이 기존 오버플래그의 유사 태양로를 억지로 탑재한 것이다 보니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 무장이 스론의 아인에게서 노획한 빔사벨 하나밖에 없고 이동할 땐 등에, 무기를 사용할 땐 어깨에 태양로를 부착하기 때문에 빔사벨을 사용한다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결전에서 엑시아를 쓰러뜨리고 함께 대파되지만 당시의 엑시아는 트랜스암을 사용한 직후 성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성능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플래그 또한 유사 태양로 기체가 보급된 이후부터는 주축에서 밀려나지만 이후 마스라우, 스사노우와 연방군의 신형 양상기인 브레이브의 모체가 됩니다. AEU 모빌슈트 또한 유니온과 비슷하게 전투기의 이미지를 가진 기체들이 대부분이지만 유니온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빌슈트 개발 부분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모빌슈트는 작품 시작 시점 AEU의 주력 기체인 헬리온입니다. 헬리온은 태양광 분쟁 당시에도 사용되었던 구형 기체입니다. 전직 AEU의 기술자였던 이안 바스티가 이 기체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는 언급이 있죠. 참고로 이안은 건담의 성능 테스트에서 이 헬리온을 마구 썰어버리는 아스트레아를 목격하고 감동하여 솔레스탈 비잉이 입단하게 됩니다. 헬리온 또한 유니온의 리아르도와 마찬가지로 출격 전의 전투기 형태와 모빌슈트 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AEU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기보다는 이 헬리온을 개량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먼저 사용된 헬리온은 태양광 분쟁 당시에도 사용되었던 헬리온 이니툼입니다. 솔레스탈 비잉을 전술예보사 스메라기의 연인이었던 에밀리오가 탑승했던 기체이기도 하죠. 헬리온 이니툼은 리니어 라이플을 사용하는 유니온과는 다르게 화약식 화기를 주 무장으로 사용합니다. 기체 중량이 무겁고 엔진 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뒤처지는 기체입니다. 태양광 분쟁 종전 이후 이 이니툼을 개량해서 만든 헬리온 미디움이 도입되지만 아직 리니어 라이플과 화약식 화기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했고 직후 등장한 헬리온 퍼페툼에게 주력기의 자리를 금방 내주게 됩니다. 헬리온 퍼페툼은 작품이 시작할 당시 AEU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기체입니다. 리니어 라이플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화약식 화기를 버리고 기존의 기체들보다 중량도 가벼워지며 기동성이 상승했습니다. 헬리온은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활용이 가능한 우주형 버전이 있고 적기를 포획하기 위해 전면에 자기장을 생성하는 포획형이 존재합니다. 여담으로 AEU는 이 헬리온을 판매처를 가리지 않고 마구 판매했기 때문에 작품 내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후부터는 새로운 주력기로 이넥트가 등장합니다. 여러모로 플래그와 많이 닮아있는 기체인데 실제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AEU가 플래그를 많이 참고해서 만든 기체입니다. 하지만 원본인 플래그보다 나은 점도 존재하는데요. 이넥트는 내장된 전용 안테나를 통해 궤도 엘리베이터에서 원격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AEU의 영토 내부에서라면 무한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추진체로 수소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가 떨어진다면 걸어서 기동해야 한다는 부족한 점도 존재합니다.
작품 시작 시점 가장 최근에 개발된 최신의 기체이지만 1화부터 건담에게 파괴당하는 등 여러모로 취급이 좋지 않습니다. 헬리온과 마찬가지로 이넥트 또한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알리알 서셰스 전용으로 모랄리아에서 개발된 커스텀 버전이 있고, 플라즈마 공격을 하여 파일럿을 태워버리는 모빌아모 아그리사와 도킹하기 위해 대플라즈마 코팅이 된 아그리사 전용 이넥트도 존재합니다. 이넥트 또한 유사 태양로가 보급된 이후부터는 카탈론 혹은 소규모 국가에 수출되어 사용됩니다. 유사태양로가 보급된 이후 창설된 지구연방은 유사태양로 탑재기인 징크스를 주력기로 사용합니다. 유사태양로 탑재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양산이 시작된 징크스-1은 지구연방에서 처음 사용된 기체는 아니지만 이 징크스가 보급된 이후 각국이 동맹을 맺으며 UN 평화유지군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지구연방을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크스는 알레한드로 코너가 솔레스탈 비행을 배신하며 30개의 유사태양로와 함께 각 국가에 제공한 기체입니다. 건담 스로네의 양산을 위해 만들어진 실험기 스로네 바라누스가 모체인 기체로 건담의 양산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사태양로 탑재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었던 모빌슈트들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빔 라이플, 빔 사벨, 두부에 장착된 발칸을 주무장으로 사용하고 건담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편대로 활동하고 범용성과 생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에서 29기 중 17기 이상이 격추되었지만 이후에도 연방군의 주력 모빌슈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에이스 파일럿 전용으로 어드밴스드 징크스가 생산되었고 양산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징크스2가 개발됩니다. 징크스2는 기존의 거대한 X자형 안테나가 소형화되었고 스론의 쯔바에를 참고하여 버스터 소드를 장비하거나 스론의 아인을 참고하여 캐논을 장비하기도 하죠. 참고로 설정상 존재하는 더블로 세븐 소드의 장비는 징크스2의 버스터 소드를 연구하여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솔레스탈 비잉이 다른 진영의 기술을 참고한 특이한 케이스이죠. 징크스2는 징크스의 양산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험 기체이기 때문에 연방군은 이후 개발된 징크스3를 주력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무장 구성은 기존의 징크스1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주력 무장으로 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렌스는 근접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4개의 빔건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격 또한 가능한 장비입니다. 특이하게도 이후에 개발된 기체이지만 대량 배치를 우선시한 결과 성능 자체는 초대 징크스1보다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혁연의 주력 모빌슈트였던 TLN은 앞서 설명했듯이 높은 방어력을 자랑하지만 느린 기동성 때문에 다른 진영의 기체들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사 태양로가 보급된 이후 느린 기동성 문제를 해결하자 높은 방어력을 가졌던 TLN이 신형기의 모체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인혁연의 개발팀이 만든 새로운 주력 기체가 바로 어헤드입니다. 인혁연 개발팀은 과거 대파되었던 큐리어스의 잔해를 회수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진영의 개발팀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이 개발한 어헤드엔 큐리어스에 사용된 기술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흉부의 장갑을 벗겨내면 3세대 건담과 유사한 구조가 바로 드러나죠. 이렇게 개발된 어헤드는 3세대 건담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헤드는 미스터 부사도 전용의 검을 장비한 커스텀 기체와 어헤드 스몰트론이라는 뇌양장파 대응형 커스텀 기체가 존재합니다. 훌륭한 성능과 생산성을 갖춘 기체였지만 어로우즈에 의해 사용되고 그들의 악행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이후에는 퇴역하게 됩니다. 이후 극장판에서 배달을 사용하게 된 연방군이 건담에 사용되었던 기술과 어헤드에 사용되었던 기술을 종합하여 새로운 기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징크스4입니다. 징크스4는 건담 계열의 기술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 3세대 건담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띠게 되었는데요. 사실 GN 드라이브의 성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형태는 건담의 형태였습니다. 징크스1은 기술을 제공했던 코너가 의도적으로 건담과 닮지 않게 설계했던 기체였죠. 어로우즈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솔레스탈 비잉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자 연방 입장에서는 건담과 비슷한 설계를 하더라도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기체가 바로 징크스4이죠. 징크스4는 기존부터 존재했던 4개의 카메라가 상단의 2개만 커지게 되고 블레이드 안테나가 장착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건담 타입의 기체가 되었습니다. 징크스4로 의태한 에르스를 보고 그라함이 건담 타입이라고 한 이유이죠. 징크스4는 건담의 기술이 대거 투입되면서 기존 징크스3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징크스2가 사용한 기술처럼 어깨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GN 입자 저장 기술이 발전하여 활동 시간이 크게 늘어났으며 독자적인 GN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들이 생겼지만 그중 가장 큰 장점은 트랜스암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에르스 침공 당시 트랜스암을 사용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지만 이를 자폭에 이용하는 파일럿들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게 되자 이후 연방군은 코어 파이터를 탑재하게 됩니다. 징크스4가 개발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빌리 카타기리와 유니온의 기술자들은 플래그를 모체로 한 새로운 양산기를 개발하는데요.
그렇게 개발된 신형기가 바로 브레이브입니다. 어딘가 많이 불안정했던 궤작 GM 플래그의 완성형이라고도 볼 수 있죠. 플래그를 모체로 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브레이브 또한 큐리오스의 기술이 투입되어 가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후반부에 개발된 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랜스암 또한 사용할 수 있고 태양로가 하나만 장착되는 일반형과는 달리 그라함이 탑승하는 지휘관용 브레이브는 태양로가 2개 장착되어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극장판 시점에서도 최신 기체이기 때문에 총 6기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작품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엄청났습니다. 참고로 더불어 시리즈의 감독인 미즈시마 세이지는 브레이브를 설정할 때 이 정도의 활약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의 디자이너들에게 극장판에서 의도치 않은 무쌍을 찍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